제가 브라운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진로 상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타 학원과 다르게 저희 학원은 공부뿐만 아니고 재현쌤께서 학생들의 꿈을 위해서 진로 상담을 다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꿈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꿈에 대한 확신도 키우면서 편입에 대한 동기부여를 더 다졌던 것 같습니다. 또 공부하다 보면 이제 어떤 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강하거든요. 강해서 이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뭐 두 주먹 불끈 쥐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한 3일 정도 지나게 되면 이 힘이 좀 동력을 잃게 되어서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브라운에서 이제 그럴 때 뭐가 있냐면은 진로 상담이 있습니다. 이 진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풀어졌던 마음 다시 또 이제 다잡고 하는데 그 진로 상담 같은 경우는 노예반 같은 경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민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다닐 때는 그럼 했었죠. 뭐 인적성 검사. 근데 그거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아주 자세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쭉 다 씁니다. 보통 이제 A4 용지로 한 5장에서 한 10장 더 이상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렸을 때 트라우마라든가 여러 가지 다 씁니다. 그거를 브라운에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저만 읽어요. 자, 읽은 상태에서 이것을 외부에 보냅니다. 물론 외부에 보낼 때는 여러분들 이름은 전혀 없어요. 쓸 때조차도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누군지, 친구 이름 전혀 다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내면 여기서 이제 분야를 정합니다. 이런 사람의 성격은 뭐랄까 능력이라든가 평가했을 때 이런 분야가 적합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분야만 이제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학생과 제가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예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다 의무다. 내가 나중에 뭘 할지에 대해서를 아는 것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상당한 결과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반이라면 노예 상담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실력에 따라서 점검받을 수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진로 상담은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가 공부하실 때 어떤 거냐면은 단어를 공부할 때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찾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보통 이제 처음에 단어를 공부할 때 실력이 별로 없을 때는 이제 하우스 한 다음에 집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거든요. 또 하우스, 집, 하우스, 집. 뭔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쓰고 싶어요. 만족하며 할 때까지 쓰다 보니까 단어를 우리가 내가 오늘 한 20개 암기했는데 하루 종일 다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알게 되거든요. 이것은 비효율적 방법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쓰는 것이 뭐냐면은 하우스 집에서 집을 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쓰지 않고 하우스만 계속해서 이제 동그라미 치면서 암기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은 하다 보니까 딴 생각이 많이 들게 되거든.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는 방법은 하우스란 단어를 한 번 쓰고 그다음에 러브란 단어를 한 번 쓰고 그다음에 또 다른 단어를 쓰면서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이것도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루에 우리가 암기할 단어가 200개, 300개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오늘 내가 공부할 단어가 만약에 200개라면 1번부터 2번까지 계속 반복해 보는 거예요. 이게 공부도 처음부터 끝까지 갈 땐 항상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단계에서는 누구나 단어 공부하려면 이렇게 공부합니다. 하다가 점점 나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이런 단계를 공부할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선 사람마다 좀 다르다는 게 어떤 학생은 써야 잘 되고 어떤 학생은 눈으로 봐야 잘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격에 따라 좀 다른 거거든. 그런데 쓰면서 하던 눈으로 하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발음할 수 있어야 돼요. 발음할 수 있어야겠고 발음하면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또 편입 공부할 때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몇 년 전에 노량진에 공무원 학원 있잖아요. 공무원 학원에 가서 이제 쌤이 아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영어 선생님을 하세요. 그래서 놀러 갔는데 그 가서 보니까 300명 정도가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뒷사람은 선생님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니터가 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모니터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되냐 이게 뭐 도깨비 시장도 아니고 이게라니까 입안 말고 밑에서도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동상 그 뭐죠 스크린 통해서 자기 수업을 같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이 중에서 몇 명이나 붙냐니까 몇 명 붙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한 학생이 약간 좀 나이가 들어보는 학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 선생님이 친구가 걔를 불렀어요.
불러서 얘기하다가 이제 그 친구 가고, 그래서 내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저 친구는 언제부터 공부했냐니까 그 공무원을 9년째 공부한대. 그걸 딱 들으니까 뭐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이제 그 사람한테 9년 동안 그 공무원 공부했다면 청춘을 다 날린 건데 너 범죄 행위다. 그러니까 그 쌤 그 아는 사람이 자기도 공부를 하지 말라고 했대. 근데 이제 다른 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야 이게. 근데 거기에 대한 반대 얘기를 제가 잠깐 할게요. 쌤이 저기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같은 반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냥 공부의 신이에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대학교 들어갈 때도 전국 수석을 했어요. 서울대 법대 전국 수석을 했었고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사시, 행시, 외시를 다 붙었어요. 공부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사법시험을 공부한 시간이 6개월이에요. 근데 9급 공무원과도 9년을 공부했는데 사법시험을 6개월 동안 공부, 그게 가능할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9년 동안 공부했음에도 안 됐는데 6개월 동안 공부한 것은 왜 됐을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탄력성이라는 것입니다. 탄력성이 없으면 공부할 때 매우 힘듭니다. 탄력성이 있으면 공부를 매우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만큼 차이가 있는 것이죠. 즉 탄력성이라는 것은 바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직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실제로 편입하는 거 우리 불안 말고도 다른 것도 다 편입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편입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노예제도 같은 경우도 잠깐 말씀드리면 노예 카드 뒷면에 보면 편입할 때까지가 아니라 취업할 때까지예요. 그래서 취업할 때까지가 노예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끝난 다음에 제가 계속 귀찮게 해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선 너는 어디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합니다. 편입은 서강대를 가던 한해들 가던 중앙대를 가던 다 똑같습니다. 나왔을 때 뭐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이지 편입은 그냥 과정에 불과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거든요. 나는 편입했으니까 취업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 뺐다 하더라도 만족스럽게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였었죠. 탄력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만약에 불안해서 공부하신다면 꼭 알았으면 좋은 게 바로 탄력성이에요. 이 탄력성은 내가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어떻게 말할지 모릅니다. 스스로가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를 짧게 해서는 깨달을 수 없고 오랫동안 아주 빡세게 했을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구나라고 이제 진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은 편입 공부하시면서 탄력성이 뭔지에 대해서 깨달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제가 바라는 가장 큰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만 여기에서 탄력성이건 직업이든 우선 편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입할 때 노예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어야겠다. 이게 저의 그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보시면 그 브라운은 어떤 시스템이 있는가, 노예 제도, 마라톤 특강, 프리즌, 진로 상담이 있는데 사실 제가 가장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진로 상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나 뭘 할 거야 라고 알게 되면 공부하는 게 절대 지겹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면서 탄력성과 직업 이 두 가지에 좀 많은 초점을 두고 하시면 편입은 부가적인 것이다. 물론 편입을 해야지만 가능하겠지만 이게 확정이 되면 편입은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